저희는 8조 8색조고요. 저는 8조의 조장 강진훈 인사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조는 슈어 소프트테크와 질환지교 통합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개요를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는 총 5명으로 이유진, 강진훈, 정재훈, 이동기, 민윤기로 5명이 총팀입니다. 저희는 조금 두 갈씩으로 저희의 프로젝트 그 결과물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바로 순조롭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 보신 영상과 같이 저희 건축물은 규모가 좀 있었습니다. 지하 4층부터 지상 12층까지가 되겠고 대지 면적이 6천 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건축 면적은 3,100 정도의 규모로 이 파일의 크기가 좀 컸기 때문에 레빗 링크를 좀 많이 걸면서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건물 선정 이유는 BIM 건축과 IT 융합을 위한 수업에 맞추어서 미래 국가 산업 전반에 책임질 기업의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았고 사선형의 조형미와 이 두 기업의 사업을 이어주는 형태에 매료되어서 결정되었습니다. 작업 계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작하기에 앞서서 전반적인 그 워크플로우를 좀 시각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구상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시각화를 해서 좀 팀원들에게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CAD 파일에서 시작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이트와 레빗 삽입용 도면과 그리고 작업용 도면들을 분업화를 해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뒤쪽에 색깔별로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각 파트에 어떻게 분배가 될지에 대해서 세분화를 시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게 된 것은 저희는 조금 더 수직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층별로 작업을 하기보다 건축팀과 구조팀 이렇게 소그룹으로 또 팀을 나눠서 조금 더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워크플로우로 형상화를 시켰고 각 역할 분담을 좀 나누어서 보여드립니다. 협업으로는 우선은 저희는 회의를 매일같이 했었고 오늘 할 일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어떻게 오늘까지 얼마나 하게 될지에 대해서 간단한 회의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서 좀 간단한 소통이나 그런 부분들을 해결했고 노션으로 작업일지를 기록과 그리고 일정 관리를 했습니다. 데이터 저장은 작업별 파일, 날짜별 파일 그리고 작업자별 데이터를 구분했습니다. 제일 중요했던 것은 이 중앙 파일에 대한 시간대별 백업 파일 저장입니다. 이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면 사실 저희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수되기 힘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매일 시간대별로 좀 저장을 했었고요. 타임라인별로 저희가 팀원들이 어떻게 며칠에 어떻게 파트가 나뉘지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작업 과정입니다. 저희는 지형 모델링을 이제 연속 수치 지형도를 활용해서 QGIS로 이 대지에 대한 데이터를 뽑은 뒤에 라이노, 그래스호퍼를 함께 활용을 했습니다. 지형 모델링은 국토 정보 플랫폼에서 받은 SH 파일을 수업 때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TPTL, BR 형식의 정보를 데이터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라이노 인사이드 레빗을 활용해서 그래스호퍼에서 이 지형을 형상화를 했고 이 부분이 바로 레빗에 적용될 수 있게끔 바로 삽입을 했습니다. 다른 팀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 라이노의 기준점과 레빗의 기준점이 맞지 않으면 엉뚱한 곳에 파일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프로젝트 위치점과 라이노의 원점을 동일화시켰습니다. 라이노의 XYZ 0,0,0 포인트를 레빗의 프로젝트 기준점에 맞추는 작업이 좀 이루어졌고
어떻게 땅이 파질지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조도면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구조도면을 맡아주셨던 팀원분께서 층별로 구조도면을 아주 상세하게 작성을 해주셨고요. 기둥별로 기호를 마킹했고, 그리고 보도 기호를 마킹했습니다. 중앙 파일에 대한 템플릿은 레벨 설정, 그리드 설정, 도면 삽입, 그리고 작성자 구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레벨 생성은 다이나모 알고리즘을 활용했고, 그 레벨별로의 CSV 파일을 대입을 해서 알고리즘을 활용했습니다. 레벨을 하다 보니 좀 중간에 빠진 레벨이 있었다면 이렇게 인면도 참고해서 레벨에 파라펫 상단 추가해주세요. 이런 글귀로 계속적으로 이제 노션으로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작업을 이어나갔습니다. 알고리즘을 꾸준하게 이렇게 작성을 했던 것에 대입을 했었고요. 플레이어 등록을 해서 한 번의 클릭으로 바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을 저희가 배웠듯이 똑같이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드는 사실 하다가 좀 이슈가 있었는데요. 기준점 위치를 확인을 했었고, 그 그리드 관련 레이어만 남겼는데, 그 과정에서 플레이어를 등록을 하면서 그리드를 생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물이 한번 꺾이게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돼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같이 공유를 하면서 논의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로 좀 해결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Y축 기호에 대한 위치, 평면도 기호가 어떻게 체킹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으나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X축까지 같이 뒤집히는 과정이 있었는데 해결점을 찾았죠. 그래서 Y축만 다른 유형으로 구분한 뒤 특성을 변경하니까 딱 그리드가 알맞게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구조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리드와 레벨을 일치화시킨 다음에 바로 구조 모델링, 다이나모를 한 번 더 활용을 했습니다. 저희는 수직적으로 계속 높아지는 건물이었지만, 그래서 다이나모 알고리즘을 똑같이 활용을 했었고, 그런데 지속적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에 대해서 사실 수업이 끝나고 남아서 토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면서 보니까 CAD 도면에 어떤 블록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CAD 도면에 대한 블록을 전부 삭제하고 다시 대입을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는 과정을 같이 공유를 하고 미생성되어 있던 기둥을 또 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CSV 파일을 다시 수정하고 해결했습니다. 구조보호 모델링은 도면 삽입에 대한 내용으로 조금씩 활용을 해서 복사하고 레벨에 복사하기 같은 부분으로 일일이 수작업을 했습니다. 구조기둥 보호 슬래브를 정리를 했었고, 벽체와 슬래브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저희 조에 좀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사실 매스 모델링이었거든요. 그래서 매스 모델링을 라이노와 레빗을 어떻게 호환시키면서 활용하느냐가 중점적이었습니다. 라이노에서는 매스 영상을 작성을 해서 SAT 파일을 추출한 다음에 레빗에 삽입을 했고, 근데 그것 또한 기준점이 맞지 않으면 엉뚱한 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지에 대한 형상을 따라서 CAD를 바탕으로 땅을 파고,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한 외곽선을 추출한 다음에 전체적인 형상을 한번 디자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선 형태의 모델링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대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하다가 메스에 대한 로프트를 활용을 해서 외곽선을 돌출시킨 다음 인면 형태를 일치화시키려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라이노 파일을 레빗으로 넣는 작업을 했었고, 그 메스 영상을 넣었을 때 메스 바닥의 추출됨을 통해서 각 층에 대한 바닥을 기본 베이스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나누기 위해서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층들을 제외하고 여기 파사드 부분만 분업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파사드용 메스를 작성하는 부분인데요.
사선 매스의 비균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부 매스로 작성을 하고 매끄럽지 않은 면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돌출과 보이드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배치도를 기준으로 보이드에 대한 선을 따는 작업, 사선 형태를 생성하는 작업을 했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재료를 수정하고 보완했습니다. 그 파사드 모델링에 대한 저희는 커트널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파일이 돌아가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따로 빼서 링크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 방식을 이루었고, 커트널과 마감벽, 그리고 이러한 커트널 하나하나의 요소조차도 이제 디테일한 모델링이 필요했기 때문에 팀원 한 분께서 굉장히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커트널 유형으로는 AW2, AW2 루버, 그리고 AW3 그릴, 이렇게 총 4가지를 그 매개 변수를 활용하면서 직접적으로 변형을 시켰습니다. 프로파일 유형의 AW3에 대한 이 방향이 잘못되었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수직이 되도록 방향 수정을 해보았습니다. 멀리언이 유리 패널 뒤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경계부 멀리언이 마감재와 충돌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경계부 멀리언 유형을 추가했더니 깔끔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창문 패밀리 작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창문 안에 또 창문이 있는 경우에 매개 변수를 활용을 해서 즉각적인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거쳤고, 이런 치수 변화를 통해서 창틀을 돌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수 기입 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속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런 카테고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런 부분을 벽을 늘려서 문제를 해결하든지 프로젝트 창을 삽입하면서 해결점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창을 회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좌우 버튼을 추가를 했었고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수직적으로 계속 활용을 했었죠. 창이 뒤집혀서 들어갔을 때는 그냥 미러를 해주면 한번 해결이 됐습니다. 외벽 요인에 대한 작성을 했었고, 레빗 모델 작성 시 까다로운 부분들이 이런 다음과 같습니다. 화강석 마감이나 커튼의 코너, 파라페트 덮개,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고, 멀리언이 지저분해지는 현상이 있었을 때 수직 그리드를 분할을 해서 해결했습니다. 수평 그리드를 결합을 해서 좀 지저분한 면을 말끔하게 만들어 주었고, 45도로 잘려서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너 멀리언에 넣으면 수평 멀리언이 지저분해지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수평 멀리언이 전부 결합해 주었고, 수직 멀리언을 분할을 해주고 수평 멀리언을 분할을 하다 보니 아래쪽 수평 멀리언을 결합을 해주었고, 그렇게 깔끔한 정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실내 마감은 사실 저희가 파일을 넣다가 조금 어떤 부분이 빠졌는지 사실 보여드릴 게 더 많은데, 그래도 인테리어적으로 내부 커트널을 삽입을 했었는데 이런 유리병 모델링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봐주시면 좋겠고요. 4층에서 12층에 대한 인테리어 모델링까지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거의 끝이 다 와가는데요. 간섭 검토와 물량 산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건물이 굉장히 높고 크다 보니 간섭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고, 구조체에 대한 물량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 대한 결과물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지하 4층에서 지하 1층에 대한 도면, 지상 1에서 지상 4층에 대한 평면도, 기준층 평면도와 루프 평면도입니다. 단면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인면도에 대한 분할에 된 인면도와 그리고 한꺼번에 보이는 북측면도를 함께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물량 산출 같은 경우에 저희는 나비스웍스를 추출을 한 다음에 팀원분께서 구조체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층별로의 모든 카테고리를 한꺼번에 추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정 시뮬레이션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는 구조체가 이렇게 순서대로 올라가고 마지막에 외벽과 파사드를 함께 넣는 방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G 영상 그리고 투시도, 내부 투시도를 함께 보여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감도를 찍은 다음에 포토샵 AI 그 합성으로 해결해 보았고, 4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약간 크리스마스적인 느낌이 나죠. 그래서 여기는 지상 4층까지 시민들이 와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지상 1층의 로비 같은 부분에서도 직원들이 이렇게 담소를 나누거나 지나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고, 조금 계단적인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가 어제 직접 답사를 갔었는데 이제 점심시간에 휴식을 하거나 아니면 휴식 시간에 잠깐 내려와서 이렇게 걸터 앉아서 쉬시거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어떤 조경 공간들이 있고 위 파트가 뚫려 있어서 이런 부분들로 이제 빛이 산란되거나 하는 부분을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업무 공간을 한번 연출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영상을 보여드리고 끝을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이렇게 변하는 모습까지 한번 연출을 하면서 CG 영상을 끝을 냈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비워서 저희 8조 팀원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